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의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전 저점을 찍고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RSI 지표도 어제는 5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60으로 많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변동성이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리플과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과거 급등했었던 패턴이 다시 한번 이번에 포착이 되면서 조만간 굉장히 강력한 랠리가 현재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다가오고 있죠. 지금 일본의 금리가 다음 주 31일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일본의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도 충분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상은 조금 신중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변수가 하나 좀 발생하면서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제로 인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 코인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락 수준까지 전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하루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가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꼭 모두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코인 투자가 굉장히 쉬운 것이구나, 재미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에든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혹시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과 똑같았다, 리플 과거 급등 직전의 패턴이 재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리플과 비트코인 차트에서 23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굉장히 희귀한 골든 크로스를 다시 형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과거 158% 급등을 이끌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상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비율은 0.2480에서 2684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고, 해당 구간은 지난해 급등 이전 구조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리플은 이 골든크로스 형성 후에 지금 0.1182에서 3057까지 상승하면서 약 158%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격은 50일과 200일평선을 회복한 상태이고, 현재 차트 구조는 당시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술 신호는 장기 차트에서 드물게 출현한 패턴으로 해당 골든크로스가 다시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기술적 분석가들의 시선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는 ETF 승인과 기관 수요 급증에 이 공급 쇼크 우려가 지금 발생하면서 하반기 때 대반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급 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들임에 따라서 시장의 유통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싸게 사고 싶어도 싸게 사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리플의 전체 물량은 약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자, 이 중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양은 551억 개로 거의 60%에 해당하고 있고, 자, 이 물량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ETF 운용을 위해서 이제 준비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고, 또 이미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기업들에서 재무 자산으로 이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인프라용으로 장기 보관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가면서 공급 압박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주목 요소는 지금 SEC의 리플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자, 만약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ETF 운용사들은 막대한 물량을 단기간 내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승인 여부가 유보된다 하더라도 신청 상태 자체가 기관 자금을 대기시키면서 긍정적 기대를 자극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기업들도 XRP를 재무 전략 자산으로 채택 중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 미국의 농업기술 업체 네이처스 미라클이 최대 2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매입할 계획이고, 또 싱가포르의 이 트라이던트 디지털 기업에서도 5억 달러 규모의 XRP 이 준비 자산 펀드를 현재 조성 중입니다. 자, 이처럼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자금이 XRP 매입을 노리고 있고, 이는 약 3억 개의 리플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자, 이런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과 같이 뭐 단타성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공급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리플의 희소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송 같은 경우도 8월 15일까지 SEC 측에서 항소 관련해서 지금 이 사항을 지금 업데이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아마 항소를 취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리플 측에서는 항소를 취하를 했기 때문에 SEC 측에서만 이제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은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상황은 우리 리플에게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송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 벌금을 지금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현금인가 아니면 XRP 토큰으로 납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SEC 측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항소를 취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은 모두 다 투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 이 SEC 수뇌부는 지금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캐롤라인 크랜쇼 위원만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세 위원들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지금 임명된 이 폴 애킨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임명되기 전부터 해서 리플에 대한 고발을 철회를 하겠다 이미 밝힌 바가 있었죠. 그리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 리플, 그러니까 그동안 SEC와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 지금 위원장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지금 투표는 잘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8월 15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곧 치워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ETF 승인과 기관 수요는 더욱더 빠르게 지금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반기 대반등 예고되고 있는데, 자, 이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단 한 개라도 먼저 선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언제라도 변동성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기사 내용을 보고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꼭 선점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자, 다만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미리 선반영이 되거나 조금은 뒤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이런 호재는 있고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개미털기에 당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실로 마감하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래 세력들이 실제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포착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본의 이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재정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엔켈이 청산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1.6%까지 올라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켈의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자극하게 하고 있는데, 이 엔켈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 8월 달에 지금 글로벌 증시와 이 코인 시장 모두 다 폭락을 했었는데,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5%, 또 리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8월 달 대폭락의 악몽이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 관세 25%에서 합의를 통해서 15%로 좀 조정이 됐는데, 제가 또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좀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지금 5,500억 달러 투자를 좀 조건으로 한 것이죠. 5,500억 달러면은 하나 기준으로 거의 8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지금 투입을 하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미국의 관세를 인하로 인해서 일본 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고, 또 그렇게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 은행이 물가 그리고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KB 국민은행의 이 경제 분석가도 이번 7월 달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인다라면 엔켈의 청산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파월 의장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빨리 금리를 내리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7월 달은 미국의 금리는 동결될 확률은 높지만 9월 달에는 인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엔켈의 청산을 더욱더 가속시킬 수 있는 지금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31일입니다. 예, 6일 남았는데 이 일본의 12시, 낮 12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때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인상이 되게 된다면 작년 8월과 같은 엔켈의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미리 꼭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대비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비중 관리이고, 비중 관리는 우리가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 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폭락한 이후에 바닥을 일주일 정도 다졌고, 그리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원상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산 공포에 대해서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좀 대비를 해 줘야 되고, 나중에 바닥을 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저가 매수로 지금 대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이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손실을 보고 난 이후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굉장히 크게 후회를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알고서 방비를 해주신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강력한 호재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의 생명은 바로 신속성과 폐쇄성이죠.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빨라야 되고, 또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정보들이 가장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죠. 정보와 이런 매수 타점은 이게 함께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시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것이 그리고 돈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1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